안녕하세요. 이슈 프리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현대그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현대그룹의 IT 물류 계열 회사라고 하는 현대무벡스가 흡수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상장된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시장에 상장을 할 경우에는 IPO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좀 이 부분이 우리가 왜 그러는지 이유도 짚어보고, 또 앞으로 현대무벡스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건지, 또 현대그룹에서는 왜 현대무벡스를 이 시점에 상장을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계신 모 스님 만나볼게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현대그룹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그룹이 계열사가 되게 많고 예전엔 더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현대무벡스를 상장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돈 없으니까. 또 돈이 없으니까? 옛날 현대그룹이 현정 회장, 가까이서 정주영 회장님의 후계도 형제난때 그 형제난에서 이긴 분이야. 그래서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을 끌고 오신 중심인데 그 세월 비운에 그래갖고 자살하시고 또 북한 문제, 현대아산 또 등등등등 해서 쪼개고 해서 갖다 얘기해서 갖고 있는 현대증권 KB한테 넘겨, 또 그냥 그 현대상선, 엄청난 현대상선 또 산업은행한테 넘겨 쪼그라고 들어갖고 지금 오늘날에 지금 그냥 현대 엘리베이터 하고 지금 현대무벡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의 영광을 비하면은 참 흥망성쇠가. 그러니까 나는 한현정 회장이 옛날엔 현대상선그룹인데 이제 현대그룹이라고 해야지. 현대상선이 이제 매각이 됐으니까 보면 그냥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면 그렇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쫙 쪼그라들듯이 그러한 거를 보게 만들어. 현대그룹의 전체적인 느낌이. 근데 사실 201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1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정자산 기준으로 12조 3천억 원, 재계순위 30이었는데 2016년에 현대증권, 현대상선을 매각하면서 공정자산이 2조 6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집단 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현대그룹 하면은 그 대북사업 그리고 소 몰고 가신 거, 정주영에서, 예, 그러면서 경협주의 대장격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의 위상이 줄어들면서 현대무벡스 상장을 하는 건 기업 내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숨통을 틔우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치. 그러면 그거 알아? 현정은 회장님의 남편이 누군지? 정몽헌 전 회장님.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하고 이제 또 그 장자인 정몽구 회장님, 그래서 형제난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자기 뜻을 따르는, 그러니까 북방 정책에, 그러니까 그 소몰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한이 있겠어. 그래서 그걸 푸는 거에 아버님 뜻 따라서 그 대북 사업에 현대아산 이런 거를 맡으신 분이 정몽원. 그리고 그때 정부가 DJ 그 대북 연결고리에 그게 오늘날 이러한 비운을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 독립해서 정모회장 나가갖고 지금 정몽구 회장이 나가서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사이즈는 엄청나다고. 그런데 원래 그 아버님을 바로 봤던 현대그룹은 쪼개지고 해서 아까 대그룹 집단으로도 빠지고, 그 기본에는
시대의 흐름에서 대북 사업의 실패.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 현대그룹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현대그룹하고 현대차그룹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현대가 들어가니까? 라고 아니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이 다른 방송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에 난 간략하게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거기에는 또 이익치라는 분이 계시고 현대증권에 있는 사장, 그리고 정몽원, 그리고 정몽구.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님은 그 후계 구도를 정몽원 오남, 네. 5째 아들.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둘째야 정몽구 이분이. 근데 첫째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장자인데 장자 직통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반기를 들어서 현대차를 독립해서 따로 나온 거야. 그러면 거기에 또 유명한 국회의원에서 현대중공업 나도 해갖고 현대중공업도 쪼개나고. 그래서 현대 하나가 형제 이 난을 거치면서 쪼개진 거야.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다 현대차, 현대 이런 게 다 이렇게 됐으면 오늘날의 이 상태는 되지 않았을 거야. 응? 그런데 이렇게 쪼개지니까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대로, 그 다음에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현대그룹은 이제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증권 이렇게 그동안 그래도 12조 이러다가 쪼개고 지금 2조밖에 안 되잖아. 이런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십몇 년 동안의 DJ 정부부터 현재까지의 그 정부의 정책 변화들, 친북 정책으로 가갖고 DJ 노무현 정부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는 반대 정부가 들어섰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적 흐름의 컨센서스가 쭉 못 간 거지. 그러다가 끊겨가고 지금 다시 또 대북 정책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금융위기도 꺾이고 또 대북 관계 여러 가지 노이즈도 꺾이고, 그 다음에 또 해운업 딱 보면 우리나라는 해운업의 강자였거든. 한진해운 어떻게 됐어? 날라갔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상장폐에서 없어졌잖아. 네, 2016년 해운업 구조조정 때 그치. 현대상선이 300억 원 규모의 사채를 출연하면서 현정훈 회장이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막았죠. 못 막지. 그러니까 이제 현대상선도 현대산업은행이 이제 인수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그 사단이 나고 쪼개지면서 이제 에너지가 팍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제 더 쪼개질 건 없다가 요번에 이제 왜 상장이 징후 같아. 네. 지금 그러면 현대그룹의 핵심 지배구조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선생님 정리해 주셨는데, 현대그룹이 나눠져서 현대차그룹, 현대그룹, 현대중공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회장님은 정몽구 회장님이고요. 또 우리는 있지. 현대백화점. 맞아. 그 다음에 우리는 현대그룹을 볼 건데, 현대그룹엔 현정은 회장님이 지금 잡고 계십니다. 현대그룹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상장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를 가장 크게 보유하고 있는 게 현대네트워크 라는 회사입니다. 현대네트워크는 현정우 회장이 9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우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프로 갖고 계셔? 이게 선생님, 최근에 2020년 6월에 자사주를 막 사가지고 소각했잖아요. 그래서 소각 전에는 현정우 회장님이 7%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각 후에 8.33%로 지분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그 외에 현대네트워크가 8.16%, 김문희님이 5.86%, 임당장학문화재단이 1.4%, 현지선님이 0.36%. 잘 조사했네. 와, 요새 공부 열심히. 너무 아쉬워. 앞에서 우리가 영상 한번 끊었잖아요. 화질이 어른거려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저 자랑을 엄청 해주셨는데. 자랑 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이게 한 장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에 보여요. 두 장. 와.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선생님. 와.
와. 이건 엄청 많이 했죠? 나중에 책 써라. 그럴까요? 어. 아니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저희가 원고를 가지고 뭐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프리한 방송이에요. 선생님하고 이슈를 정하면 각자 준비해 오고 선생님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하고 더 궁금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선생님이 어디서 뭔가를 물어보실지 몰라. 근데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물어볼게. 여기 김문희 이분 누군지 알아? 몰라. 문희는 어머님이야. 어머님? 현정은 회장님의 어머님이 김문희인데 김문희 이분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5.86이나 갖고 있어. 근데 이것도 줄은 거야. 내가 알기로는 9%대 갖고 있다가 줄은 거야.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 김무성 전 국회의원이 누나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 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국회의원이 현정은 회장님의 외삼촌. 다 또 여기도 엮여 있지? 그렇죠.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나는 그 씨앗이 될 것 같아. 지금 현대 아산그룹이 앞으로 이제 쪼개진 아주 쪼그라든 게 커질 수.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쪼그라진 걸 키우려고 그러면 정몽구 회장님이 도와줘야 돼. 이제 그거 찾아봤어요. 왜냐면 현대가 건설하잖아요. 그렇지. 그 현대 타워 하잖아요. 거기다 엘리베이터 넣게 해줘야 되거든.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고층용 엘리베이터를 그걸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저기 한전부지 그 높은 건물에 어느 정도는 여기 넣어줘야 돼. 근데 둘이 이렇게 두 분이 예전에 형제난 때 좀 약간 그런 너무 옛날 얘기라 가족들은 또 상관없으려나? 아니 마음이? 나는 넣어줄 것 같아. 왜 그런 생각? 다는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층은 외국계, 저층은 뭐 이런 스타일. 근데 왜냐면 선생님 최근에 우리 여의도의 파크원 거기는 티센크루프가 가져갔고 그 롯데 잠실도 또 외국계가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수주 양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지금 뭐 현대 아산 금강산강 뜻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원들 노상 매출은 안 나오는데 월급은 줘야지. 뭐 암만 구조조정 한다 그래도 그러다가 요번에 좀 한때 막 분위기 좋아갖고 이제 가능성 있나 뭐 남북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오고 해서 4만 원짜리가 13만 원까지 그 좋았었지. 근데 요새 또 4만 원이야. 이제 4만 원도 깨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푸는데 나는 왜 줄 것 같냐 생각하냐면 정몽구 회장님 건강 상태가 조금 좀 그 뭐랄까 그럼 정의선 부회장 쪽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정의선 부회장님이 해줄 것 같아. 그러면 그 또 밑에 단 아니야. 직접 직접 내가 감정에 골이 있는 거랑 또 아빠 때 일했던 거랑은 또 하나 조금 걷는 다르니까. 그래서 요번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건설 요게 이제 북방 에너지의 중심 종목이지만 한전부지 거기 이제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 연초에 이제 첫삽 뜰 것 같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도 바닥 확인하고. 그래서 요새는 현대 엘리베이터도 4만 원 단부터 3만 5천 사이에서는 매수하자. 그동안에는 북방주 하지 마. 계속 그 방송이나 이런 데 했거든.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부터. 그럼 북방주라기보다 건설 관련해서 뭐 SOC 이쪽으로 엮여서 그렇지. 가는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내년도 뭐 4월달 서울시장 그리고 대선하면서 선생님 뭐 3기 신도시 이런 모멘텀도 있는데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설 SOC는 한때 엮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일단 건설이 활성화가 돼야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그치, 재건축. 그래야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수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 무백스 상장도 보면 자금을 조달해서 담보 가치 높이면서 이제 현대건설 연결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가치 높이고 담보 가치 또 높아지고 그러면서 뭔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설계자가 NH가 들어왔으니까. 선생님 질문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 밑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비상장 회사들이 꽤 있어요. 현대 NLR, 현대 아산, 현대 무벡스, 현대 투자 파트너스, 현대 종합 연수원, 뭐 연수원이니까 이건 빼고. 근데 왜 하필 이 중에서 현대 무벡스를 상장하기로 마음을 먹은 걸까요? 현대 아산 해봤자 가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대북 사업은 그러니까 떠나갔어. 그러면 지금 현재 R&R 한번 찍어봐. 이거 뭐 하는 회사야? 그 밑에 리조트가 있어요. 현대 호텔 앤 그러면 리조트. 현대 무벡스는 물류지. 딱 맞잖아 지금. 그러네요. 물류 자동화도 있고 그리고 사실 현대 무벡스 제가 실적을 확인을 해봤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한번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치. IPO를 통해서. 그런데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몰라.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년엔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도에 물 들어올 때 노졌자라고 가치가 했는데 더, 코로나가 몰려왔어. 그래서 상장을 일반적인 상장, IPO가 아니라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 이제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펙이라는 회사는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 단위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뭐 인지도가 없거나 영세한 회사들이 우회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시스템인데 현대그룹이면 뭐 대기업 반열에서 빠져나갔다고 해도 우리가 인지도가 있고 약간 가오도 있는데 난 왜? 가오가 없어. 가오가 없어요? 오히려 NH에 끼고 하는 게 그 정도로 현대그룹이 어려운가요? 선택은 난 잘한 것 같아. 왜냐면 NH가 어떤 면에서는 국가기관 같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 연결을 설계를 해주니까 이 NH에서 뭔가 스펙을 하나 해서 성공시켜서 여기에 연결되면 이 NH의 중심에 나중에 북방 사업할 때 이게 뒤에 엄청난 백업을 해줄 거고 여기 금융과 연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자원조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거니까 여기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설계의 인맥과 이런 것들을 현대 무벡스 상장시키면서 그 자기 자식들 자식들이 세 분 있지? 네. 그분들이 다 그 스타디를 좀 많이 그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의 미래가 튼튼해질 것 같아. 그 사이에는 북한 왕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보단 나을 것 같거든. 그리고 현대 아산은 저 금강산에 배만 띄우면 이제 한번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거거든. 그게 같지. 그러니까 그룹의 흥망성쇠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인생과 난 주역 같은데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형제 난 이어갖고 지금 몇 년간 고생한 거야? 지금 거의 형제의 난이 언제 쓰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형제의 난. 형제의 난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없네? 연도 써놨는데 2000년도 전 1998년 이익치 20년 가까이 돼. 거의 지금. 그러니까 98년이면 20년 정도 됐네요. 20년 동안 이 그룹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현정훈 회장이나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현정훈 회장 입장에 보면 내려놓으셨을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렇지. 그래도 자식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그 정지라는 장녀 이분이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재벌 후계 구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관이었는데 거기서 평가를 했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 근데 10등이라고 점수가 좀 낮은 편이라고 실적이 뭔가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 없었다고. 난 그거 반대로 해석해. 왜요? 아니 그렇게 쪼그라들고 뭐하고 한 속에서도 등수에 들어갔다는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되고,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재벌가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왕따들이 심해. 아니 근데 다 혼맥이잖아요. 결혼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왕따를 시켜요? 인간적으로. 시켜. 인간이 인간한테 왕따는 그 가까이에서 우리들끼리도 요거 A 갖고 B 갖고도 그
갑질하면서 이러는데. 전 안 해요. 뭐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20조, 30조, 100조 되니까 간단히 해서 나는 100조의 자식이야. 아, 약간 그런 거. 넌 2조 자식이지. 지금 선생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뭐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좀 자식이. 근데 아무래도 약간 기업 단위의 규모가 맞아야 더 협력을 하기 용이할 거고, 거의 뭐 재벌가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쪽에서 들어주려면 이쪽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런 기싸움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조금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나는 정지 이분이 한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지배구조 상으로 봤을 때 지금 모든 그 지분 구조에서 현정호 회장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아, 그러니까. 거의 뭐 자식분들은 준 게 거의 없어서 이거를 좀 탄탄하게 주려고 하면 대대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당연히 생각이 그게 드는데요. 무백스 상장의 기본 시동이야. 무백스? 그러니까 어떤 걸 IPO하고 지금 하나그룹도 IPO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왜 요새 SK그룹 IPO 난리 치는 것도 다 어떤 면에서는 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최근에 IPO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업들의 계열사, 비상장 회사들의 IPO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간단해.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거 정답. 갈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사후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 나이들이라고. 그러니까 현정훈 회장님은 이제 그 20년의 한을 앞으로 10년 안에 풀어갖고, 정지나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내 한을 좀 풀어줘.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백그라운드가 정치계,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정부 기관성 좋은 거, 그리고 최종 목표가 현대 아산은 북방이란 말이야. 북방인데 일반 은행보다는 NH가 제격이라고. 그래요. NH 농협이니까. 농협이니까. 아주 그 그림을,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인맥이라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나는 다음 정부 때는 금강산은 된다고 봐. 근데 선생님 정부 색깔에 따라서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냐면 북한에서도 약간, 조금 지금 현 정부의 색깔과 비슷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다음 정부 때는, 일단 요번 정부와 연결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북한이 받아주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북방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랬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이제 싸움판이 더 극심해질 것 같거든. 이제는 가다해서 무역 전쟁이 아니야. 모든 올라운드 전쟁이야. 군사적인 부분, 농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화폐 금융적인 부분. 그래갖고 중국 관련할 때는 이제 중국 금융기관을 미국 금융기관 사이즈로 키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네. 중국이 지금 이제 풀어내는 게 SOC하고 내 파트너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측근 키우기라고 그럴까?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홍콩도 말살 정책이 아니라 홍콩을 중국화. 그래서 홍콩의 모든 자산을 중국,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장한 걸 홍콩으로 다 해갖고 다 상장시키고, 이게 상장시키면서 외국계 끌어들이면서 사이즈를 키우잖아? 네. 그 다음 타자가 우리나라고 난 북한 같아. 그러면 중국의 호흡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만약에 뭔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이용하는 뭔가 들어올 때는 거기에 중심이 되는 어떤 회사를 키울 것 같아. 거기에 나는 현대아산이 딱 적격이야. 물류, 금강산. 현대아산이. 그 다음에 밑바닥 풀어가야 되거든. 간단히 얘기해서 북한이 지금 현재 기술이 있겠어, 뭐 있겠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사람하고, 현대아산은 어저 상장 오시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상장시키겠지. 현대아산도요? 그럼. 지금이 때가 아니라 현대무백스를 한 다음에 당연하지. 단계적으로 다 이거를, 왜냐면 지금 아니 현재, 지금 하다 보면 현대아산 누가 공모하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언제 현대아산 공모하면 딱 돼? 대북 관련해서 좋은 느낌이 그리고 날 때. 금강산 배 뜰 때 하는 게 딱 나잖아. 그러면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이 되는 거지. 그거 준비를 5년 정도 잡으면 다음 정부잖아.
그러네요. 시기적으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20년 한을 품으면서 쪼개진 거야. 그러면 그게 억압과 그러니까 역학으로 보면 주역의 역학으로 보면 미랄까지 이렇게 이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된 거야. 그럼 요거면 어떠한 기폭제만 딱 터지면 이게 펑 터지게 돼 있어. 그게 나는 시대적 흐름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주가를 볼 때도 우리 대주주의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해갖고 대주주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주팔자 같은 것도 기업의 흥망성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아산그룹은 이제 그 타이밍에 온 거야. 뭘 이렇게 봐? 또 흔들려? 시간이 언제 되나 보는데 안 보여요. 20매 25분. 벌써 25분 됐어? 25분이에요. 얼마 시작도 안 했는데. 그쵸, 선생님 이제 입을 좀 풀기 시작했다 하면 1부가 끝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하고 2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에서는 현대그룹이 현대무백사라는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왜 상장을 시키는지, 또 스펙으로 합병을 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현대그룹은 왜 지금까지 작은 규모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와 함께 지금 현재 현정훈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과 가족분들의 관계, 또 이런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펙 이후에 그 주가가 연결되는 구조들, 그리고 그때 어떤 종목을 세팅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실제로 실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계속해서 2부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현대그룹의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됐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부 통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